요번 영상은요, 정통 칼리프 시대를 할 겁니다. 정통 칼리프. 자, 무하마드가 632년에 죽습니다. 자, 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무하마드 시대 정복지 보여요? 이미 어디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이슬람, 아라비아 반도를 이미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무하마드 죽고 난 다음에 그럼 다음 이어야 될 지도자를 어떻게 뽑을 거냐? 이 당시에 이슬람을 이끄는 지도자를 뭐라고 불렀냐? 칼리프라고 불렀어요. 칼리프 어떻게 뽑을 거냐? 라는 거죠. 자, 어떻게 뽑기로 했냐? 이슬람 공동체 회의가 있어요. 요걸 움마라고 합니다. 움마. 자, 이 움마에서 이슬람의 지도자인 칼리프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632년부터 661년까지 한 얼마 안 되죠. 사실은 3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움마를 통해서 칼리프를 선출했는데 몇 명이 나왔냐? 4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몇 대 칼리프 시대를 하냐면 4대 칼리프 시대를 해요. 아마 1대가 2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대가 한 10년 정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들이요. 자, 그리고 사실은 다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슬람을 성립을 했고, 그리고 이슬람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 일치 사회가 되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변을 확장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으로의 갈등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지 않았어요.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바깥으로 팽창해 나가면서 그 갈등들이 한 번씩 칼리프의 암살로 표출되는 경우가 꽤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슬람 사회는 놀라울 만큼 퍼집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 3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정통 칼리프 시대 한번 봐봐. 여기 밑에 정통 칼리프 시대 보면 30년밖에 안 되는데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보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이집트 지나서 좀 더 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요,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중앙아시아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니디아, 시리아 지역이 이쪽 아닙니까? 니디아 시리아 지역에 이집트까지 정복해서 간 거예요. 니디아는 이쪽이죠. 이쪽. 미안해요. 니디아 시리아 이까지 다 정복하고 사산조 페르시아까지 정복합니다. 사산조 페르시아가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사패죠. 그 사패 오늘 첫 시간에 배웠던 그 첫 번째 영상에 나왔던 그 사패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간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슬람은 확장될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사막에서의 우월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유목민 아니면 농경민이었는데 주로 어디 있었어요?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죠. 아라비아 반도는 굉장히 뭐가 많아요? 사막이 많죠. 근데 여러분, 사막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막은 우리가 느끼기에 뭐하고 비슷하냐? 바다하고 비슷해요. 바다가 보면 아름답지만 거기서 전쟁을 하거나 거기서 뭔가 이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민족한테 사막은 이동이 굉장히 어렵고 저기에 들어가면 왠지 고립될 것 같고 왠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슬람 사람들한테 사막은 자기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곳인 거예요. 왜? 바닷가에 사는 사람 수영 잘하듯이 사막은 자기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익숙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통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법이라든지 사막에서 길을 찾는 법을 굉장히 잘 알고, 똑같은 사막에 계속 똑같은 그 풍경이 계속되는 것처럼 다른 민족들은 느껴지지만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찾아갑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비아랍인들한테 굉장히 뭐 했다는 거예요? 관대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종교와 민족 문화를 그대로 어떻게 해줍니까? 유지시켜줬습니다. 그대로 유지시켜줬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봐봐요. 이 지역이 원래는 이만큼, 요쪽은 주로 누가 다스리고요? 잘 안 보이죠? 바꿀게요. 이쪽은 주로 비잔티움이 다스렸고 이쪽은 주로 사산조 페르시아가 다스렸잖아요. 근데 요 지역이 그러면 사산조 페르시아, 그러니까 사페나 비잔티움 밑에 있는 요 지역 사람들이 그러면 다 같은 민족이었냐? 아니에요. 다 다른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지배 민족, 그러니까 다른 민족한테 지배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교나 민족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고 세금도 뭐만 내게 하는데 인도세만 징수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존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강제로 뭐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냐? 병사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슬람은 자기 종교가 아닌 사람은 병사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와서 행정관은 고위직 행정관은 이슬람을 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지배체제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은 따로 살았어요. 따로 이 지역에서 따로 도시를 만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가서 뭔가 해코지를 하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었던 거죠. 이것이 굉장히 크게 퍼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 시아파와 수니파. 자, 이게 칼리프가 끝나는 시대,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 오마이야 왕조가 나오는데요. 오마이야 왕조 저가 나오는데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시아파와 수니파 하면 이슬람의 대표적인 두 개의 파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시아파는 뭐냐? 자, 무하마드 혈통 후에 든 제4대 칼리프, 제4대 칼리프가 누구였죠? 알리였죠. 알리의 후손만이 칼리프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그 무하마드의 딸 중에 한 사람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파티마라고 있어요. 파티마. 이 파티마의 남편이 알리예요. 그래서 이 알리의 후손, 그러니까 무하마드의 혈통만이 칼리프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수니파는 뭐라고 했냐? 아니다. 자질이 갖춘 사람이면, 자질이 갖춘 무슬림이면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다. 칼리프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기본적으로 빠른 속도로 어떻게 됐어요? 팽창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무슬림 안에서도 굉장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력이 팽창되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지배력이 어떻게 됐겠어요? 강했어요? 약했겠어요? 약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올랐냐? 3대 칼리프였던 우스만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스만의 가문이 뭐냐? 우스만이 있었던 가문이 바로 우마이야예요. 우마이야. 다음 시간에 배울 우마이야 왕조의 그 가문입니다. 우마이야요. 그래서 우스만은 각지하게 자기 부족의 사람들을 배치한 거예요. 자기 부족의 사람들을 배치해서 통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토가 넓혀진 이슬람 세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무슨 문제가 됐어요? 우마이야의 사람들만이 힘을 가지는 거, 우마이야 사람들로부터 차별받은 사람들이 불만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차별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 우스만이 또 암살당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4대 칼리프는 누가 오냐? 알리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알리는 이 우스만을 암살했던 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존중한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마이야 왕조의 사람들은 이거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했죠. 이 당시에 시리아, 요쪽 지방 굉장히 중요하죠. 봐봐요. 시리아가 요쪽 지방인데 요쪽 지방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적군인 비잔티움과 싸우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의 총독이 누구였냐? 우마이야예요. 우아이야가 알리를 칼리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마이야가 이 우스만과 같은 우마이야 왕조의 우마이야 가문의 같은 가문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아위야가 미안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우스만이 암살당하고 4대 칼리프로 알리가 올라왔는데,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무아위야가 이 알리를 칼리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우마이야의 가문 사람이었어요. 우스만도 우마이야의 가문 사람이고 무아위야도 우마이야의 같은 가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알리를 우마이야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알리는 우스만을 암살한 세력을 그대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인정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또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우마이야와 알리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최초로 이슬람끼리 싸운 거예요. 이슬람끼리 싸우니까, 아니 평등을 내세웠고 평화를 내세우는 이슬람이 서로 싸워서 되겠냐 하는 여론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결국 둘이 어떻게 하냐?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뭐냐? 이 협상을 왜 하냐? 너는 칼리프인데 칼리프가 왜 일개 총독하고 협상을 하냐? 이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파에 의해서 누가 죽냐? 알리가 죽어요. 알리가 죽고, 알리의 아들이 둘이에요. 누구였냐면
핫산하고 후세인이거든요. 핫산하고 후세인인데 이 첫째 아들이 핫산이 다음 칼리프로 알리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핫산이 우마이야하고 전쟁을 하다가 도저히 이슬람끼리 싸워서 안 된다 해서 그냥 우마이야한테 칼리프를 포기해요. 포기하고 난 다음에 핫산의 동생이었던 후세인이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다시 칼리프다 하고 다시 나서온 거예요. 그래서 우마이야가 이 후세인을 죽이는데 너무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머리를 반 쪼갈라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후세인에 따르던 시아파 세력들, 무하마드의 혈통을 이어서 4대 칼리프인 알리의 후손만이 칼리프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시아파 사람들이 수니파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시아파와 수니파는 어떻게 된다? 서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아파와 수니파가 분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3대 칼리프 우스만이 자기 가문이었던 우마이야 가문을 전국에 파견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다가 암살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알리가 이 우마이야 가문이었던 무아위야와 싸우는 과정에서 시아파와 수니파가 나누어졌다.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꽤 중요한 건 시아파와 수니파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까지 퍼져갔다는 거죠. 이슬람 세계가 여기까지 요렇게 퍼졌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참고로 여기 있죠. 여기 보여요? 흑해 밑에 이쪽 요렇게 톡 튀어나 있는데 여기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 쌤이 한 가지 설명 안 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설명 안 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슬람교 성립에 가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쌤이 설명 안 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냐? 요거. 이슬람은 크게 육신과 오행을 믿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육신을 믿고 오행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뭐냐? 알라,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예언자였던 무하마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적었던 꾸란, 성서를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그러니까 무하마드를 믿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정명은 그 하나님의 예정, 신의 뜻, 그렇죠? 신의 뜻, 신의 계획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요. 그리고 이건 믿음을 바탕으로 5가지를 하는데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유일신 알라를 믿으며 무하마드는 마지막 메시아라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예언자라는 걸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해야 되고요. 라마단 기간에는 낮 동안에 금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희사라는 게 있어요. 희사가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카를 평생에 한 번은 뭐 해야 됩니까? 성지순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런 육신과 오행을 이슬람은 믿고 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슬람사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고 되게 난해한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면 되게 좀 더 쉽게 전달될게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사항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한테 물으세요. 묻고 밴드도 있고 또 쪽지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묻고 싶은 사항, 질문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묻고, 정리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쌤한테 이야기를 하면 쌤이 또 더 쉽게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